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KNN, 인공신경망, 딥러닝까지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주로 정형 데이터를 다뤘어요. 이미지 분류를 한번 해보긴 했지만 자세하게는 안 다뤘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는 어떤 미리 정의된 데이터 모델, 즉 이게 숫자형이거나 아니면 범주형이거나 카테고리컬 데이터 혹은 컨티뉴어스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동영상,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정형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임베딩을 한다고 그러죠. 그죠? 임베딩.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 피처를 우리가 추출해서 그리고 그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 우리는 이제 이미지 임베딩을 해봤어요. 그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설명할 때 어떤 이미지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픽셀이 있으면 각 픽셀들을 컨볼루셔널 합승곱을 찾아서 즉 그 텐서 프로덕트를 찾아서 이 텐서 프로덕트를 가지고 특징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먼저 미리 학습을 하는 거죠. 이미지넷이라는 그 알고리즘은 인셉션 버전 3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미 이제 쭉 분류를 해놓고 그 특성들하고 어느 게 가장 가까운가라는 거를 벡터로 만들면 됐어요. 그죠? 우리 이미지 분류할 때, 엠니스트 데이터 분류할 때 2048개의 차원을 가진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 벡터를 가지고 거리도 측정하고 클러스터링도 하고 분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임베딩도 사실 굉장히 공부할 게 많지만 우리는 이제 주로 텍스트 임베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백오버 워드 방식, 그 워드 투 벡터 방식, 이런 이제 결국에는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벡터화,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정형 데이터로 일단은 바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이너, 내추럴 랭귀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NLP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처리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죠. 이미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어쨌든 픽셀이라는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죠? 이 픽셀과 픽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면 되는데 굉장히 이제 수학적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자이너는 그거 외에도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자이너,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모호함이 많은 거죠. 인앰비규어티 하죠. 그죠? 인앰비규어스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이너를 처리한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번역, 대표적으로 구글에 구글 트랜슬레이트하고 팝하고 같은 것들,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서머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분류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감성 분석. 지금 그 트윗을 올린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만족하고 있는지, 댓글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영화 댓글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재밌다고 이제 평가하는지, 아니면 재미없다고 평가하는지. 물론 이거는 이제 음성인식하고도 연관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말로 잘한다 하고 잘한다 라는 거는 똑같은 텍스트지만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또 음성인식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챗봇,
지금 다양한 챗봇들이 고객 응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죠, 그죠? 그런 챗봇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걸 넘어서면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응용이고 수없이 많은 응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를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NLP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자연어의 구성, 최소 단위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이제 뭐 A, B, C 혹은 가, 나, 다 더 깊이 들어가면 기억, 뭐 에, 이, 오, 우 뭐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까지 내려가겠지만, 알파벳까지 내려가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NLP를 할 때,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어떤 다큐멘트, 문서와 문서는 문장들의 집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은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그리고 단어는 어떤 텍스트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워드를 하나의 아이템 혹은 term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다큐멘트와 워드, 즉 term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자연어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이 자연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전처리, 이 텍스트를 가지고 혹은 이제 뭐 음성인식은 일단 그 텍스트로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더 처리하면 되니까 이 텍스트를 전처리하는 단계가 자연어 처리의 에서 많이 연구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이 NLP를 통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로 바꿔야, 벡터라이즈를 해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이션이나 클러스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 데이터는 또 특별히 코퍼스라고 부릅니다. 말뭉치죠, 그죠? 코퍼스. 그래서 이걸 복수로 하면 코폴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코퍼스 혹은 코폴라들, 즉 말뭉치를 가지고 있어야 이 텍스트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텍스트 코퍼스, 우리 같으면은 우리 한글 같으면은 한글 사진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나 혹은 뭐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혹은 이제 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가는 글, 댓글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개의 방법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클렌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로 분리화, 토큰으로 분리화 시키는 걸 우리가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규화,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텍스트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go하고 goes하고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혹은 went하고 이거는 이제 다 같은 말이니까 이걸 묶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말은 좀 필터링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ngram하고 품사 태깅, 그러니까 ngrams라는 거하고 pos 태깅, 그러니까 part of speech는 품사, 영어에는 8품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9품사가 있죠, 그죠? 뭐 명사냐, 형용사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얘가 그 자연어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거는 이거 외에도 뭐 많지만은 여기에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오렌지에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이제 텍스트 클렌징이라고도 합니다. 이 텍스트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혹은 수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로어 케이스 소문자로 바꾼다는 거죠. 그죠? 이거 지금 이제 주로 영문자로 되니까 우리가 한글 텍스트로 넘어가면 한글 NLP로 넘어가면 또 복잡하니까 우리는 영문자만 다루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문자로 바꿔서 대소문자 구분을 없애주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move accent.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 이런 거는 이제 악센트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HTML 문서 요새 많으니까 파스에서 그 HTML 하면 이제 앵커 태그 이런 것들, B 태그 이런 것들, 이런 태그 정보들은 제거를 시키자는 거죠. 이건 메타 정보니까 텍스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 정보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RL 정보 같은 경우도 뭐 HTTP 이런 거 특히 페이스북이나 혹은 트위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링크 정보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텍스트 분석할 때는 필요가 없죠, 그죠? 텍스트 어널리시스에서 필요 없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작업, 이거를 이제 텍스트 클렌징, 오렌지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메뉴에서 그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토커나이제이션. 어떤 다큐멘트에서 문장을 분리해내야 돼요. 문장을 분리해내는 거는 이제 구두점, 펑츄에이션이나 마침표나 물음표, 퀘스천 마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문장을 분리해내는 것도 그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센텐스가 주어지면,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가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형식에 맞춰서 분리해낸다. 그러면은 항상 나오는 게 정규 표현식이죠, 그죠? Regular expression.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마 오토마타 시간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썼는지는 코딩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꼭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지만 꼭 한 번 시간 내서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규칙을 기반으로 토큰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했다 하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토커나이징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제 토커나이징 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안 해줘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이 문법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고, 그 가도 조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아버지도 단어고 가방도 단어죠, 그죠? 그리고 애 조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사실 이제 이 형태소 분석기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토커나이저의 성능을 좌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렌지에는 워드 펑츄에이션, 그러니까 구두점을 가지고 점이나 아니면 물음표 이런 걸 가지고 토커나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 가지고만 토큰을 잘라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잘라낼 수도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한 트위터 문법 해시태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트위터 토커나이제이션 방법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규 표현식 이렇게 해서 백슬래시 W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요 W, 그러니까 문자들의 일련의 문자들의 집합, 시퀀스 오브 캐릭터즈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제 숫자들의 집합으로 구분해내느냐, 혹은 이제 전화번호의 형식, 예를 들어서 뭐 010에 뭐뭐뭐뭐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으면, 혹은 이게 점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백슬래시
숫자 0에서 1 이게 하는데 중간에 점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큰화를 하면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토큰화를 하고 나면 일단은 이제 단어들을 잘라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단어들 중에서 필요한 거 필터링을 하자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불용어 처리죠. 그죠? 스탑 워드를 처리합니다.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단어를 제거하자는 거죠.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러면은 이런 정관사 뭐 더 이게 정관사고 이게 부정관사죠. 그죠? 이런 이제 정관사 부정관사들은 우리가 이 텍스트 분석할 때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물론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문법 그거 교정해주는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이 정관사 부정관사가 오히려 더 중요하죠. 그죠? 정관사 제대로 썼느냐, 써야 될 곳에 썼느냐,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썼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데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텍스트 분석을 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불용어, 스탑워드들을 필터링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출현 빈도수가 아주 높은 단어들만 우리가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8만 대장경을 분석한다. 8만 대장경을 분석하면 이 8만 대장경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쓰이는데 이걸 모두 다 데이터셋에 넣고 할 거냐, 아니면 상위 그 8만 대장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뭐 1000개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 목적이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필터링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제 스탑 워드를 제공해, 이제 stopword.txt 이렇게 파일을 지정해서 스탑 워드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렉시콘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 단어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으로 아예 요런 형태의 데이터는 제거해라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이건 체크를 안 했으니까 안 쓰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운표 이런 것들 없애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큐먼트 프리퀀시, 요게 출현 빈도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도 또 중요하게 쓰이니까 다큐먼트 프리퀀시 출현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0.1에서 0.9 혹은 절대적으로 한 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most frequent tokens 가장 자주 나타나는 토큰 100개만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단어들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정규화는 형태소 분석, 같은 의미이지만 서로 다른 형태의 단어들 이거를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일반화시키는 걸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고, 아주 두 개가 중요하죠. 그죠? 어근 혹은 어간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스템이 뿌리죠. 그죠? 단어의 뿌리를 찾아낸다고 해서 스태밍이라고 합니다. 어간 추출. 그 다음에 이제 렘마, 우리가 수학에서 렘마라고 하면은 공리, 정리, 보조 정리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즉 표제어가 됩니다. 대표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추출해내는 거. 이게 이제 스태밍과 렘마타이제이션 두 개의 그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터의 스태머, 스노우볼의 스태머, 이게 뭐를 쓸지는 우리가 뭐 자세히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넷 렘마타이저, UD5 렘마타이저, 이렇게 이제 렘마타이저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거를 쓸지, 스태머를 쓸지, 렘마타이저를 쓸지, 스태머에서도 어떤 거를 쓸지는 이제 자연어 처리할 때, NLP 공부할 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스태밍, 어간 추출을 통해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N그램인데, N그램은 뭐냐면 이 분석 결과의 단위를 연속적인 N개의 토큰으로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 N그램의 레인지를, 범위를 1에서 2까지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자, 이런 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이제 만약에 유니그램이라면
유니그램이라면 즉 n그램에서 n이 1이죠, 그죠? 그러면 how와 a와 you, 그 다음에 fine, thank, you, and you,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의 독립적인 토큰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how, you,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you까지 이렇게 이제 독립적인 토큰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독립적인 토큰들은 그냥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 이 단어와 단어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n그램에서 이게 레인지가 2니까 2g을 우리가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g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how와 a가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a와 you가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fine, you와 fine이 하나로 묶인 요런 이제 요게 이제 일종의 튜플이라고 보고, 이 튜플들의 2개짜리 튜플들의 집합이 토커나이저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유명한 농담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경찰관이 괜찮냐고 how are you 이러면은 I'm fine, thank you 하고 반드시 and you를 붙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개, 만약에 thank하고 you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 you가 나오면 반드시 thank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이제 you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하기가 쉽겠죠. 수없이 많은 텍스트를 분석하면. 그 다음에 그 thank가 나오고 you가 나왔으면 and you라고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그 2g이 아니라 3g으로 했다면 fine, thank you가 하나의 그램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템 다음에 바로 그 end가 나올 거다. 그럼 이 end까지 나왔으면 거의 you가 나올 확률이 98%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n그램 분석은 이제 그 단어와 단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 뒤에 나왔느냐, 혹은 그 전에 어떤 단어 뒤에 나왔느냐, 그 전에 어떤 단어 뒤에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4개의 프로그램으로 묶어버리면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충분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사 태깅, POS 태그, Part of Speech가 이제 품사죠, 그죠? 품사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명사로 쓸 때하고 동사로 쓸 때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각 단어의 품사를 그래서 그 단어가 이 문장이 어떤 품사로 쓰였다고 이제 태깅을 해놓으면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들도 이제 수없이 많은 텍스트 코플라를 쭉 연구해가지고 이런 이제 품사 그 분류기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NLTK, 내추럴 랭귀지, TK는 뭐더라? 툴킷, 내추럴 랭귀지 툴킷, NLTK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이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영어면 영어, 그 한국어는 KNL 파이, 코리아 내추럴 랭귀지 파이썬 이래가지고 이제 파이썬에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고 R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TM 패키지가 있고 이 TM 패키지 말고 이제 한국어로 하려면 CoNLP인가? CoNLP인가? 이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R에도 한글 텍스트 마이닝 하는 패키지가 형태소 분석하는 패키지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요게 요새 잘 안 되던데 그래도 찾아보면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어의 품사를 우리가 태그해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average perceptron 태그, perceptron이 averaged 해서 태깅 해주는 그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treebank part of speech 태거 해가지고 요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요 각각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개념상으로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I believe I can fly.
왠지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장이죠. 그죠? Because I am apply.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믿어. 해서 이 I can 다음에 나오는 fly. 이걸 3g으로 묶어가지고 품사 태깅을 해봅시다. 이건 동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나는 날 수 있다. 이렇게 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근데 because I am apply 관사 뒤에 나오고, 즉 얘는 관사 뒤에 나오니까 명사라고 태깅할 수 있겠죠. 그죠? 명사라고 태깅해 놓으면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되니까 이거는 팔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팔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인데 똑같죠? 형태가 똑같지만 얘는 동사일 때 난다라는 의미가 되고, 얘는 명사일 때 팔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품사 태깅, 이 품사 태깅을 통해서 POS, 품사 파트 오브 스피치, 이거를 태깅해 놓으니까 이 태깅을 가지고 단어의 의미 해석에 또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트 코플러가 있으면 텍스트 코퍼, 이게 이제 코퍼스죠. 자, 이 텍스트 코퍼스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요거 일렉션 트윗, 그러니까 2016년 선거에서, 미국 선거에서 사용했던 도널드 트럼프와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의 트위터 메시지를 모아놓은 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코퍼스에 연결을 해서, 이 코퍼스에서 우리가 코퍼스 뷰어를 통해서 코퍼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 텍스트를 통해서 또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고,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렉션 트윗 2016.tab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열면 얘도 이렇게 카테고리컬 데이터, 이제 리트윗,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랭귀지, 사용하는 랭귀지가 뭐 영어인지 그 프랑스어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트윗을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위도와 경도 정보, 그리고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개예요. 그죠? 힐러리 클린턴이 썼는지 도널드 트럼프가 썼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URL 하고 이제 컨텐츠, 요게 우리가 요게 우리가 중요하게 분석할 데이터입니다. 그죠? 텍스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소스가 누구냐, 리트윗 했으면 오리지널 소스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올렸느냐, 플레이스, 이런 정보들이 일렉션 트윗에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코퍼스에 옮기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타이틀하고 used, 그 다음에 ignored는 안 보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요 콘텐트 정보, 이 텍스트 트윗의 내용 정보를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코퍼스 뷰어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피처를 선택해 놓으면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각각의 코퍼스별로 요거는 텍스트의 타이틀을 URL로 지정하면 요 URL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이제 프리 프로세싱 정보 있는데 총 이 중에서 이제 6,444개의 트윗이 있네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까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사전 처리, 전처리 정보를 프로세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렌지를 열어서, 자, 여기서 요 일렉션 트윗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요 텍스트 마이닝에 주로 있습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 그 패널에 들어가 보면 여기 코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퍼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일렉션 트윗 2016.tab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하면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냥 파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폴더에다 넣고 이제 읽어드리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읽어드리면 요런 텍스트 메타데이터 정보만 읽어드리기 때문에 원 소스 정보를 다 읽기 위해서 파일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자, 파일에서 일렉션 탭을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코퍼스 연결을 하면 이제 이 코퍼스에 이제 이거는 비활성화 됐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소스 URL을 타이틀로 정하고 그 다음에 유즈드 텍스트 피처를 컨텐트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무시하고, 요거를 이제 그냥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봅시다. 그냥 읽어드렸으니까 데이터 테이블로 보면은 자,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힐러리 클린턴이 올린 트윗하고 이게 몇 개인가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게 6천 몇 개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죠? 힐러리 클린턴이 4천 힐러리 클린턴 거 이거를 아예 그냥 데이터 테이블을 디스트리뷰션으로 보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비주얼라이즈에 디스트리뷰션제 연결해서 작가별로 보면 힐러리 클린턴, 리얼 도널드 트럼프, 스플릿 바이 오서로 해서 분포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오서의 오서,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왜 도널드 트럼프밖에 안 나오지? 여기서 셀렉티드 데이터를 해야겠다 그러구나. 자, 데이터를 전체를 다 넘겨주면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똑같이 올렸네요, 그죠? 개수는 프로바빌리티로 보니까, 만약에 프로바빌리티로 안 보고 스태킹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똑같 3200개씩 거의 6400개니까 3220개씩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자, 49%, 50.6%, 06%, 49.94%. 그러니까 이제 거의 힐러리 클린턴의 트윗과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 아마 이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이 올렸나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다시 텍스트 마이닝에 가서 여기에 이제 사용된 단어들이 얼마나 있느냐,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 이제 틸트를 이렇게 조정하면 약간 이제 기울어져서 나오니까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니까 구분하기 쉬워요. 자,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요 왼쪽에 워드의 프리퀀시가 나옵니다, 그죠? 가중치가 있고 워드가 있는데 구두점이 제일 많죠. 마침표.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슬래시, CO, HTTPS, 이런 거, 콤마, 더, 투, 느낌표.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코퍼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리프로세스 텍스트를 해서 자, 사전 전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미리 전체를 많이 걸어놔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띄우면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본 트랜스포메이션 로우 케이스로 바꾸고 액센트도 없애고 HTML 파싱하고 그 다음에 URL을 제거하고 그래서 텍스트 클렌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해서 문자만 다 추출하자는 거죠. 숫자, 영문, 뭐 숫자, 느낌표, 뭐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고 패턴을 문자만 추출하는데, 자, 요거까지만 해서 이거 노멀라이제이션도 제거하고 POS 태깅도 하지 말고 엔그램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해서 트랜스포메이션만 해가지고 적용한 전체적인 거를 워드 클라우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자, 이것만 제거해도 상당히 많은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은 빠진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the, to, in, and, on, for, you 이런 이제 그 전치사하고
이런 and, of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있어요. 그죠? 영어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프리프로세스 텍스트에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보자는 거죠. 자, 필터링을 할 때 이제 스탑워드를 좀 넣어보자는 거죠. 스탑워드를 넣어보면 자, 여기에 기본적인 스탑워드도 있겠지만 스탑워드.txt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하나 지정해 주면 됩니다. 아무데나. 그래서 이 스탑워드.txt 파일을 지정을 하면 자, 요거를 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스탑워드.txt 파일에 자, 요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보기 싫은 거는 렛이 보기 싫죠, 그죠? 렛은 필요 없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렛을 빼고, 그 다음에 td, h하고 8도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놔둬버리고, 자, 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h하고 w하고 8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싶지 않은 거다 해서 스타보드에 저장해 놓고 다시 요 스타보드를 저장했으니까 어플라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단어들, frequent 텍스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별로 영양가가 없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해서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타보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보드를 가지고 불용어를 처리했다면 혹은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 단어들 다 분석하려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단어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most frequent token 100개만 딱 해보니까 이제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죠?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 100개를 보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땡크, 트럼프, 이 땡크 트럼프가 많이 나요, 그죠? 그 다음 힐러리, 도널드, 아메리카, 프레지던트, 리얼 도널드 트럼프, 피플, 트럼프 2016. 자, 요렇게 트위터의 데이터만 이렇게 보더라도 도널드 트럼프의 언급량이 힐러리 클린턴의 언급량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온 건데, 물론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의 그 트윗에서 가져와서 그렇겠지만, 이건 우리가 이제 이 방대한 양의 트위터 데이터를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언급량, 도널드 트럼프의 언급량, 이것만 봐도 누가 지금 더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느냐를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언급하면서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를 하면 힐러리를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더 많으냐,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더 많으냐, 이 트럼프를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언급량이 더 많으냐, 긍정적인 언급량이 더 많으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미국 대선 구도가 힐러리 클린턴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하는 방법하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지금 좀 근거가 다르죠, 그죠? 선거 여론조사는 전체 인구수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그 지역과 뭐 이런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샘플링 기법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당신은 힐러리를 찍을 겁니까? 트럼프를 찍을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가 더 우세하다고 항상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텍스트 애널리시스를 해보니까 항상 트럼프의 언급량이나 트럼프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우세를 점친 분석가들은 대부분 다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했다는 거죠. 여론조사 기반의 전통적인 샘플링 방식, 표본 추출 방식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항상 힐러리가 우세하다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우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n그램즈를 적용해 봅시다. 1, 2를 적용하고 POS 태그, 품사 태깅을 해서 이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확 줄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이게 텍스트 뭐 이렇게까지 줄일 필요는 없으니까 most frequent를 없애고 스타보드만 걸어가지고 다시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제, 아까, 보트, 세이프, 월, 품사 태깅을 했는데, ngrams 레인지 잘랐고, 품사 태깅을 해가지고 어간 추출을 해버리면, 요게, 보이는 게 together, 동사가, 어간만 나오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come, 뉴욕, 크라우드,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POS 태그를 다른 걸 써서 그런가? 어간 추출을 스태밍을 안 했나? 스태밍까지 적용하면 이제 어간만 나옵니다. says가 아니라 say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said하고 said하고 여기 said가 있었는데 said하고 says는 합쳐질 수도 있겠죠. 그죠? 과거형하고 현재형을 우리가 합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원래 처음에 분석하려고 했던 거 이런 이제 데이터들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리된 프리프로세스드 된 텍스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분석하기 쉬운 데이터가 됐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미싱 밸류라든지 혹은 그거 또 아웃라이어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분석을 새로 시작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프리프로세스드 된 텍스트는 아직까지 이제 어감만 추출하고 품사 태깅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분리하고 불용어 처리하고 이런 것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벡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백오브 워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단어 가방이죠. 그죠? 이 단어 가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